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현 시점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핫한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반도체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지만 1분기 매출 총 이익률 전망이 추정치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결국 8%대 급락하면서 간밤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으로 영향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주 현 시점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 봐도 되나? 빨리 떨어졌고 사실 엔비디아의 차트만 딱 보셔도 정말 장기적으로 지지를 해왔던 라인까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시장의 변화를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가지고 실적 발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장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특히나 7분기 중에 가장 성장률이 일단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60%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 정도 떨어진 수준인 건데 엔비디아의 연간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수요가 M7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다른 쪽도 있죠. 국가 예산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왜? AI 같은 경우에도 각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 관세 영향도로 인해서 각 국가들의 GDP가 어떻습니까? GDP가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좀 불안정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이에 따른 부분이 엔비디아한테도 영향도를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소해야 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생산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70%를 계속 넘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따른 부분은 저는 쇼티지라고 항상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왜? 생산량이 안 올라오거든요. TSMC에서도 3나노 구조나 내지는 HBM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증설 공장 완료되고 또 이제 증설 공장 가동시키고 납품하고 하는데 못해도 아무리 빨라도 25년도 말 내지 26년도는 돼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당장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신제품의 가격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간이 소요된다. 연간 대비해서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간 이 레벨업 구간은 굉장히 폭등 구간을 거쳤지만 24년에서 25년 성장치는 그 앞선 구간 대비해서는 부담스럽다. 밸류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재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시장이다라고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립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다시피 HBM 증축과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내놓고 있었죠. 자,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자리까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열어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앞선 시장 내에서 9월달 이 저가 구간까지 열어보시면 채널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채널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널 하단까지는 최대한 열어두면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물론 더 좋고 HBM 좋은 거 아닌가요?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시장 자체가 경기 우려감 쪽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와 관련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좋죠. 근데 여기서 경기 우려감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낙폭을 벌려버린다면은 충분하게도 다시 한번 15만 원권대를 노릴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쪽에 투자 성향 비율을 높이시기보다는 현금 비율을 높이시고, 우리가 이 방어 섹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많이 전해드렸는데 반도체 쪽보다 지금 주도주가 조선주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장중에 반도체가 이런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반도체의 시간이 아닐 뿐인 거예요. 당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일단은 축소하시되 항상 반도체들이 시세를 붙이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앞선 구간에서 2003년도 초반부터 2024년도까지 이 1차적인 강세 구간이 있었듯 항상 제가 이 마이크론 내지는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사이클론을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1차 상승 그리고 2차 조정 지나갔고 세 번째가 이제 단기 횡보 구간입니다. 단기 횡보 이제 사이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시간이 좀 소요된 이후에 시세를 붙일 때
못해도 24만 8,500원 지난 고가 돌파할 때 그때 사도 늦지를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너무 반도체 쪽은 지금 리스크가 더 높다는 점. 자,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밸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밸류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장이 굉장히 강하죠. 삼성전자 가격이 지금 55,400원입니다. 밸류. 우리나라의 이점은 지금부터는 밸류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저렴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전일장의 미국장의 급락장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 주목해 보시자. 조선도 밸류가 저렴했기 때문에 더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반으로 시장 상황 함께 짚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하락 출발한 데는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뿐만 아니라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슈 두 번째로는 관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전반을 누르고 있는 우려감 함께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는 3월 중국에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 중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약 유통이 중단될 때까지는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중국 관련해서 정말 여러 섹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하나씩 들어가 보면 히토류 어떻게 봐야 할까요? 히토류. 네. 좋죠. 당연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대체 메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목도 자체는 높은데 항상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세 자체를 엄청 대시세를 붙이면서 올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성 테마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오히려 저는 다른 쪽으로 돌게요. 앞에 우리 반도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반도체는 빠지는데 중국 반도체는 안 빠집니다. 계속 좋아요. 딥시크가 나오니까 경쟁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더 가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향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죠. 물론 이 종목들도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굉장히 심해요. 아마 대표적으로 두 종목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중국향 내에서 중고 특히나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서플러스 글로벌이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차트 보시면은 네, 윗꼬리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도 2,7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이런 반도체 걸기로 다시 한번 중국 양의 기대감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좀 같이 쫓아갈 수 있는 방향이긴 한데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중국향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도에서 많이 좀 항상 벗어나 있는 면을 보여주곤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시장 반응이 좀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근데 반응이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피델릭스입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니죠. SMIC. 지금 미국에서도 있는데, 중국에서도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서 올라갈 때 항상 같이 쫓아갔었던 게 이 피델릭스입니다. 최근에 앞선 시장 2월 3일장 구간 보시면은, 네, 빠르게 중국 시장과 함께 반등을 만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장 중에 지금 1,500원 근사치값 내에서 저항대를 맞고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를 붙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거면은, 네, 마찬가지로 이 저항대 위로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항대 위로 강하게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온다. 중국 양해로 반도체에 더 투자금 늘어나면서 더 좋아진다.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런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금 이제 양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관세 우려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다뤄주신 이야기 중에 제가 관심 있고 재밌게 들어봤었던 거는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특히나 지금 미국이 중국을 미국이랑 중국이랑 한 대씩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또 반발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당장 중국에 진출해 있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관세로 같이 때리긴 할 겁니다만 중국한테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쁠 게 없어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때리고 유럽 때리고 캐나다 때리고 멕시코 너도 한 방 이러면 걔 다 때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 사실 이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너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독립된 섬처럼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유럽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금 관련해서도 미국은 우리는 손 뗄게, 우리는 광산 개발만 할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시피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럽이 해야 될 거는 중국을 안느냐 못 안느냐의 차이입니다. 왜? 오히려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에 대한 관세도를 올리면서 또 유럽도 그런 마찬가지로 반발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사이를 파고들 수 있는 게 저평가 내지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시면은 BYD가 오히려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유럽에서 판매량이.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줄었어요. 네. BYD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토3가 들어왔잖아요. 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려 했는데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네. 취향이 아니셨군요.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일단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오히려 중국의 성장성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밸류 내지는 이런 중국향과 관련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한번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완전히 예외적인 섹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많이 다뤘던 콘텐츠, 엔터, 조선, 방산, 바이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큰 축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긍정적이게 나오고 하루 만에 몇 퍼센트 갔습니까? 9%가 갔어요, 셀트리온이. 이 큰 셀트리온이 9%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경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우려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짜 경기 침체가 와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연준이 뭐 합니까? 대폭으로 금리 인하한다. 그 이후에 그럼 저금리 구간 들어가고 수혜 보는 건 누구다? 바이오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금리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슈퍼사이클 대장주라면은 다음에 함께 또 시세 붙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은 더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약가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가 자체가 최근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탈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고가권 내에서 수렴형 내지는 기간 조정 형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소식과 시세만 붙여준다면 충분하게 지난 고가 45만 5천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은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재성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향과 관련된 모습으로 함께 올라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북미향의 수출량만 많이 바이든 정부 시대 때 늘려놓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 포인트까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내지는 수출량에 대해서 회복 구간은 좀 시간이 걸린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리를 자국 내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은 반도체는 좀 쉬고 바이오, 방산, 조선, 라인메탈은 아직도 올라간다. 독일의 라인메탈 네, 많이 들어보셨죠? 방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 또 관세와는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중국향으로 약간 기대되는 부분은 반도체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세와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주까지 함께 눈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들어가 볼 종목,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당연하게 사이클 올라타야죠. 네, 슈퍼 사이클은 조선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다시피 네, 우리 가을을 기대합시다 하는 항상 네, 오늘도 하나입니다. 또다시 하나인가요? 네, 계속 봐야죠. 계속 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눌리고 있네요.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종목은요. 현재가 39,9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참 과거부터 정말 오래 다뤄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나 그룹주들 네, 슈퍼사이클이고 뭐 쉬어갈 이유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쉬고 있습니다. 네. 과열되고 지정주의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될 지금 분위기로 보이고 하나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해군 장관 같은 경우에도 좋고요. 자, 하나 시스템 첨단 방산 사업 그리고 미국 필리 조선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리 조선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내지는 미국의 진출향들 덕분에 이야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오션도 좋고 하나엔진도 좋고 하나시스템도 좋고 주가에 대해서는 좀 지금 당장에 좀 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또 조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맹국의 해군 선박 건조를 활용해서 군남 시장을 또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그룹주들이 최근에 고가에서 쉬어간 연유가 트럼프 정권에서 이 방산 비용, 이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조정이 나온 부분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성평등 정책 내지는 이 현재 군대에서 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지, 이런 중요도가 높은 드론 내지는 함정 시장 이런 쪽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많이 쉰 상황이고, 전거래일 기준이죠. 미 해군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콕 집어서 한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화 미 조선소 인수가 기술력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주면서 한화그룹주들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는 모습까지 보여준 만큼 이거 잘하면 한화그룹주들 이러다가 나스닥 상장, 다우지수까지 상장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진짜 그렇게 가면 더 대박이죠. 더 좋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진짜 기대해봐도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에서만 알겠죠. 네, 가능성까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인 눌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네, 제가 항상 강세장 내지는 강세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일선과 21선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5일장 중에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사이를 정확하게 지지하는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세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500원 정도만 더 넘어가는 38,000원으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9,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선 관련주들 제가 계속해서 샤웃하고 있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자료 네이버 밴드에 준비해놨으니 네이버 밴드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관련한 샤라웃 정말 궁금하시다면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미 해군 장관 후보가 콕 집어 얘기한 한화, 그 안에서도 한화 시스템 주목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빠르게 움직였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남은 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